너가 그런 말을 하다니 놀랍네. 그렇게 체면을 차리고 싶으면 너네 집에서 해오면 되는 거 아니겠니? 형편도 안 되면서 체면? 아주 웃기는구나. 다시는 나 찾아와서 그런 말 하지 마. 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 있는 73세 박순자입니다. 저는 젊었을 때부터 도시에서 열심히 일하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지금은 편안한 노년을 보내고 있지만 과거를 떠올리면 아직도 가슴이 먹먹해지곤 합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정말 고단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지금은 말하기조차 부끄럽지만 그때는 저희 집이 가난했고 그런 저를 손가락질하고 깔보는 사람들도 많았지요. 특히 같은 마을에 살던 어떤 여자에게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멸시와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 기억들은 제 어린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결국 저는 그곳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도망치듯 도시로 와서 제 삶을 다시 시작했죠. 도시에 와서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루하루를 버텨내며 일을 배웠고 작은 가게를 차려 성공하기까지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쌓아온 지금의 삶은 제게 무엇보다 소중한 보람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제 하나뿐인 아들이 결혼할 여자가 생겨 상견례 자리가 있었습니다. 기대되는 마음에 상견례장에 갔는데 거기서 만난 예비사돈의 정체를 알고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어릴 적 저를 괴롭히던 바로 그 여자를 다시 마주하게 된 겁니다. 그 여자는 여전히 성품이 좋지 않았습니다. 남을 깔보는 태도는 변함이 없었고 저는 그 자리가 고통스럽기만 했습니다. 결국 저는 더 이상 결혼을 진행할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지금부터 제가 겪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저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릴 적 저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살았습니다. 저희 집은 그 마을에서도 가장 작은 초가집이었고 농사일로 생계를 이어가던 형편이었어요. 워낙 살림이 어려워 항상 빚에 시달렸고 마을 사람들의 동정 섞인 시선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을의 부잣집 딸이었던 김옥자는 저를 유독 못살게 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집은 마을에서 제일 큰 기와집에 살며 땅이 많아 남들이 고개를 숙일 정도로 영향력을 가진 집안이었죠. 김옥자는 어릴 때부터 남을 깔보고 지적하는데 재미를 붙인 사람이었는데 가난했던 제게는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순자야, 너네 집 밥이나 제대로 먹고 다녀? 내 엄마 아빠는 맨날 빚쟁이들한테 쫓겨다니더라. 김옥자는 마치 놀이나 하듯 제 가난을 들추며 비웃곤 했습니다. 또 다른 아이들 앞에서 제 옷이 날 꽃대가 탔다고 흉을 보기도 했죠. 매번 눈물이 나곤 했지만 그 상황을 피할 수도 대항할 수도 없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학교에서 우수상을 받았을 때 김옥자가 뒤에서 일부러 제 공책을 찢어 놓은 일도 있었습니다. 너 같은 애가 상을 받는 게 말이 되니? 그 시절 제 삶은 그렇게 김옥자의 괴롭힘과 마을 사람들의 무시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결국 저는 17이 되던 해 더는 그 마을에서 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부모님은 저를 붙잡으셨지만 저는 도시로 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마을을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지 않으면 제 인생은 변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도시로 온 뒤 저는 정말 고된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일자리를 구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물건을 나르고 밤에는 청소 일을 하며 잠깐씩 쪽잠을 자는 생활이 이어졌죠. 그러한 노력 끝에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적의 가난과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 악착같이 살아야 한다고 마음먹었던 그 시절이 생각납니다. 결국 저는 몇 채의 건물과 자산이 생기게 됐는데요. 그럼에도 가끔씩 어린 시절 김옥자가 했던 말과 행동이 꿈속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잊었다고 생각했지만 가슴속에는 여전히 깊은 상처로 남아있나 봅니다.
이렇게 겨우겨우 얻은 안정된 삶에서 제 아들이 결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하지만 상견례장에서 다시 김옥자를 마주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여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꺼낸 건 지난 봄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던 아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집에 잘 오지 않았는데 오랜만에 만난 아들은 깜짝 놀랄 얘기를 했어요. 엄마, 제가 결혼할 사람이 생겼는데 한번 만나보실래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두근거리더군요. 아이를 키운 모든 부모가 그렇듯 저도 아들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게 오랜 소망이었거든요. 아들의 얼굴에서 진심이 느껴져서 저는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약속한 대로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녀는 밝고 단정한 모습의 사람이었고 처음에는 참 예의 바르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나누는 중에 무언가 익숙한 느낌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녀의 말투와 웃는 모습, 분위기가 낯설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워낙 오래전 기억이라 그런지 바로 떠오르지 않았어요. 결혼 이야기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아들은 결혼식 준비를 시작해야 하니 양가가 만나 상견례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상견례가 결혼의 첫 관문 같은 중요한 자리라 생각하며 설렜습니다. 아들이 혼인으로 새로운 가족을 얻는다는 것에 대한 기대와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상견례 날이 다가왔고 저와 아들은 약속한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예비 며느리와 그녀의 부모님도 이미 와 있더군요. 아들과 그녀가 저를 반기며 자리에 앉았고 저는 웃으며 예비 사돈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런데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마치 악몽처럼 느껴졌습니다. 예비 사돈으로 앉아있던 사람이 바로 김옥자였습니다. 어릴 적 저를 괴롭히던 바로 그 여자였던 겁니다. 너무 놀란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는 절 알아보지 못하는 눈치였어요. 그녀는 옛날과 똑같은 목소리로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그 웃음이 이상하게도 기분이 나쁜 웃음이었어요. 그리고 그녀가 제게 건넨 말 한마디 한마디는 어릴 적 제게 했던 조롱과 멸시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근데 좀 낯이 익은데 저희가 어디서 본 적이 있나요? 저는 옥자 씨가 기억이 나는데 저 순자예요, 박순자. 어머, 그 박순자? 그 가난했던 박순자? 그녀의 말투는 여전히 상대를 깔보는 듯한 뉘앙스였죠. 그 순간 저는 결혼을 진행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인연으로 엮이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짐작할 수 있었으니까요. 어쩜 이렇게 때깔이 고와졌어? 예전엔 정말 초라했었는데 세상에나 이렇게 성공할 줄은 몰랐네. 김옥자의 말은 웃는 얼굴로 던져졌지만 그 안에 담긴 비꼬는 톤을 저는 바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옥자는 계속해서 저의 가난했던 옛날 이야기를 했어요. 순자, 내 집 정말 가난했었잖아. 그때 땀 냄새 나고 옷 허름한 거 기억나지? 우리 집에 와서 그때 너희 부모님이 허드레질도 다 해주고 그랬는데 그때가 그립니다. 그녀는 마치 옛날에 부유했던 자신의 집을 자랑하듯 과거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잊고 살던 그 힘든 옛날이 기억나 눈물이 날 뻔한 것을 간신히 참았어요. 그때 우리 집 하인들이 순자 씨 가족 도와준 것도 생각나네요. 그래도 가난한 사람 돕는 게 저희 집안 전통이었거든요. 그 시절엔 우리 부모님이 참 대단했죠. 김옥자는 계속해서 자신의 과거를 미화하며 우월감을 드러냈습니다. 지금은 그 시절만큼의 부유함도 권위도 없을 텐데도 그녀는 여전히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며 남을 깎아내리는데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참으려고 했지만 자리를 지키는 것이 힘들 정도로 불편하고 수치스러웠습니다. 아들은 제 표정을 보고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죠. 그녀의 이야기는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뛰어난 집안에서 태어났고 어릴 적 제게 얼마나 관대하게 굴었는지를 말하는데 저는 그녀가 과거에 했던 행동들과 지금의 뻔뻔함이 얼마나 모순적인지 절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옥자가 계속해서 과거 이야기를 꺼내는 동안 저는 차츰 제 안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참으려고 했습니다. 괜한 분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끝없는 조롱과 비꼬문 결국 제 침묵을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김옥자 씨, 그렇게 과거 이야기를 좋아하시는 걸 보니 요즘은 자랑할 만한 일이 없으신가 봐요. 어릴 적 당신 덕분에 힘든 시절을 보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경험들이 제게 큰 교훈을 주고 오늘의 저를 만들었어요.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남을 깎아내리며 우월감을 느꼈던 그 시절 저는 하루하루 버텨내며 제 길을 찾았습니다. 도망치듯 도시로 와서 고생한 끝에 지금의 성공을 이룰 수 있었죠. 당신 덕분에 어떻게든 이겨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고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 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괴롭힘이 없었다면 저는 이렇게 성공하지 못했을지도 모르겠네요. 제 말이 끝나자 상견례의 자리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김옥자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이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제는 과거에 얽매여 살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이제 그 시절 이야기를 그만하시는 게 어떨까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고 중요한 건 지금의 모습입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 당신은 그 시절의 영광에 갇혀버린 것 같아 안타깝네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는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를 해야 하는 자리인데 말이죠. 김옥자는 당황한 듯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난 그냥 그때가 생각나서 얘기한 것뿐인데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 순자야.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예전처럼 자신감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예비 며느리와 아들은 그 상황에서 어찌할 줄 몰라 서로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속에서는 이 결혼이 정말 옳은 일인지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됐습니다. 과거의 괴롭힘이 떠오른 것은 차치하더라도 김옥자의 태도는 앞으로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느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아들과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눠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 결혼이 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과연 이 관계를 지속할 가치가 있는지를 냉철하게 판단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상견례 이후 아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우리 결혼이 잘 될 수 있을까 걱정돼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당황과 실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말에 저는 한숨을 쉬며 아들을 진지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이야기가 있어. 그 집안과의 인연은 내가 살아오며 겪은 가장 힘든 기억 중 하나야. 그 사람은 결혼 후에도 너희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어. 아들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과거는 과거잖아요. 우리가 현재를 보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이 결혼을 꼭 하고 싶어요. 그의 말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행복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겨온 제게 그 말을 부정하기란 쉽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상견례 이후 김옥자의 태도는 점점 도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우리 집안에 대해 끊임없이 오지랖을 부리며 간섭하려 했고 아들의 예비 장모라는 위치를 이용해 많은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어느 날 김옥자가 저를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특유의 거만한 표정으로 웃으며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순자야, 우리 딸이랑 얘기해봤는데 신혼집은 적당히 고급스럽고 우아해야 할 것 같아. 그래야 우리 집안 체면도 서고 손님들이 와서 감탄하지 않겠어? 너무 소박하면 안 되고 내가 직접 고급 가구들도 다 알아봤는데 비용은 남자 쪽에서 하는 걸로 하자.
요즘은 신랑 집에서 더 많이 준비한다더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너가 그런 말을 하다니 놀랍네. 신혼집이 고급스럽든 소박하든 그건 아이들이 정할 문제잖아. 그리고 그렇게 체면을 차리고 싶으면 너네 집에서 해오면 되는 거 아니겠니? 형편도 안 되면서 무슨 체면이 있고 체면을 지킨다면서 나한테 해달라는 건 체면이 서는 거야. 우리가 준비할 부분은 알아서 할 테니까 다시는 나 찾아와서 그런 말 하지 않기를 바랄게. 김옥자는 살짝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이내 또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순자야, 우리는 사정이 여의치가 않은데 딸 결혼시켜야 하니까 어느 정도 체면은 생각해야 할 거 아니겠니? 그런데 신랑 쪽도 그 정도는 해줘야 공평한 거 아니야? 내가 우리 딸을 어떻게 키웠는데? 너가 뭔가 착각하나 본데 내가 아들한테 해준 집이 얼마인지나 알고 와서 공평이란 말을 꺼내면 안 되겠니? 김옥자의 뻔뻔한 태도는 끝이 없었고 저는 점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결혼이 단순히 두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가족 간의 관계로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실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들에게 이 결혼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라고 말했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의 일이 아니야. 두 가족이 평생 얽히는 거야. 너가 정말로 그녀와 가족이 되길 원하는지 고민해 봐야 해. 아들은 끝내 말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며칠 뒤에 벌어졌습니다. 김옥자가 저희 집으로 전화를 걸어 저를 비난하기 시작한 겁니다. 순자, 너 참 이상해졌다. 돈 좀 번다고 이제 날 무시하는 거야? 옛날에 우리 집에서 도와준 건 이제 다 까먹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이 결혼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들추는 것도 모자라 지금까지도 저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니. 서로 가족의 연을 맺으면 얼마나 더 저를 힘들게 할지 너무나 쉽게 그려졌어요. 결국 아들과 옥자의 딸을 집으로 불러 진심을 담아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이 결혼이 너희의 사랑으로 시작된 건 알겠다. 하지만 결혼은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란다. 가족이 평생 엮이는 일이야. 그런데 너희들도 와서 알겠지만 세정이 너희 어머니가 나에게 보인 태도를 나는 받아들이기가 힘들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이 관계를 이어가고 싶다면 더 이상 막지는 않으마. 다만 그 선택에 따른 결과는 너희가 감당해야 한다. 제 말을 들은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정이 너에게는 미안하구나. 너만 봤을 땐 나도 너를 며느리로 받아들이고 싶단다. 하지만 그러기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네. 미안하다. 며칠 뒤 아들은 고민 끝에 결혼을 재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예비 장모의 태도가 앞으로 가정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이후 저는 김옥자와 마지막으로 통화하며 제 의사를 분명히 전했습니다. 김옥자 씨, 예전엔 당신이 저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참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제 아들과 그의 인생을 위해서라도 이 결혼은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과거에 매달려 사는 건 당신의 자유이지만 저는 지금 제 삶을 자랑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이 일로 저를 탓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결국 결혼은 무산되었고 저는 힘들어하는 아들을 보면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는 더 나은 사람을 만날 것이라 생각했어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옥자는 그 전화를 끊자마자 딸에게 찾아갔다고 하네요. 너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파혼이 될 동안 넌 뭐 하고 있었어? 옥자는 화난 목소리로 딸을 몰아붙였습니다. 하지만 딸은 그저 차가운 눈빛으로 옥자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해. 이번 일은 엄마 때문인데 누굴 탓하는 거야? 장결례 자리에서도 계속 과거 이야기를 꺼내며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었잖아. 그게 엄마가 평생 살아온 방식이라지만 나까지 그런 눈으로 보게 만들지 말아줘. 엄마, 잘 들어봐. 엄마가 과거에 누구를 괴롭혔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나도 이제 다 알았어. 마지막으로 순자 아주머니가 나한테 다 얘기해 주셨어. 그분이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건 엄마 같은 사람이 되기 싫어서였대. 그런데 엄마는 아직도 그때처럼 남을 깎아내리며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멀리하고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는 거야. 딸의 말에 옥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해온 행동들이 결국 딸의 삶에까지 악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옥자는 더 큰 충격을 받는 말을 듣게 되는데요. 엄마, 난 더 이상 엄마와 얽히고 싶지 않아. 우리 모녀 관계도 이제 여기까지야. 결국 딸은 짐을 싸서 옥자와의 연을 끊고 집을 떠났습니다. 홀로 남은 옥자는 과거를 돌이켜보며 깊은 후회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저는 과거의 상처가 단순히 치유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것에 얽매여 살 필요는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과거를 극복하고 지금을 당당히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과거의 상처 때문에 힘들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